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1월 2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행안부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이자 수입 발생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이번 관리자 지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된 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안분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 분기당 약 7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시 금고로 납입되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 논리와 지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 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국 각 시도와의 경합에서 시가 지정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황용현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라 약 100억 원의 세입 확보가 예상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관 지하 1층 전시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시 대관은 오는 2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회 1회당 4주에 걸쳐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대관 신청은 세종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접수는 내달 8일까지입니다. 대관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시 담당자로 제출하거나 세종시립도서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시립도서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도서관 콘텐츠와의 연관성, 창의적인 예술성, 관람객 기대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내달 16일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윤수 세종시립도서관장은 시립도서관 전시공간 무료대관 운영으로 도서관 속 열린문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시를 원하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정보서비스팀 전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생각연구소와 함께 24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학 캠퍼스 유치 특위 공동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 발표, 지정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세종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 주소와 세종시의 대학 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대학 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 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세종시의회 상병원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학 캠퍼스 유치 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입니다. 세종시는 정부가 25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급 철도 추진 계획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대전 세종 중북 광역철도를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 급행철도로 개선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 교통시설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미래전략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종과 대전, 충북 주요 거점을 1시간 내로 빠르게 연결하고 수도권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철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하는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 세종시 예산 지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도 재정 사업에 비해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월 26일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세종마을교사 위촉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세종마을교사는 지난해 활동했던 80명의 마을교사 중 재위촉 기준에 충족되고 활동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총 7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위촉된 세종마을교사는 관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마을교사 사업은 2016년 시범 운영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매년 학교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내실화에 기여해 왔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마을교사 사업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운영을 위해 역량 강화 연수, 협력 수업 점검, 개별 상담, 만족도 조사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2024년 세종마을교사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마을교사 수업 일지 작성, 연수시수 누적 개별자료 관리 등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마을교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도 연수 진행했습니다. 김은진 교육협력과장은 앞으로도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협력하고 소통하여 삶과 삶이 공존하는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세종마을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